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19분입니다. 연준이 의장과 부의장이, 정확히는 부의장 내정자가 며칠간의 시장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일단 부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고 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레이얼 브레이너드라고요. 연준 부의장 지명자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기사를 보자면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23일, 약 2, 3개월 전 자료죠. 당시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차기 의장의 제롬 파월을 의장으로 재지명했다. 연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파월 의장과 함께 차기 의장 후보로 거명되었던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연준 부의장이 지명되었다. 지명되었고 아직 업무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11월 달에 연준 의장과 부의장이 다 내정이 되었고요. 지금 부의장 활동을 하기 전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씨가 상원의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발언 내용을 아래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날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상원 금융위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2%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을 날리셨어요. 우리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것을 쓸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는 이런 조치가 인플레이션 억제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네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자산 매입이 종료되는 대로 그렇게 할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현재는 파월이 며칠 전에 나와서는 괜찮아, 우리는 자산 매입 종료도 천천히 할 거야, 연말쯤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시장은 안도를 했는데 현재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엄청나게 내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전 영상 49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QT가 있고요. 금리 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QT와 금리 인상은 방법은 다를 뿐 효과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고 저렇게 할 때는 괜찮지 않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금융위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고요. 레이얼 그레이너드는 민주당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 건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은 민주당이고요. 의장은 공화당인 파월을 밀어줬지만 부의장은 레이얼 브레이너드를 밀어줬어요. 그리고 사실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파월 의장과 함께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조 바이든에 의해서겠죠. 정치는 경제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기사는 다소 오래된 기사이긴 하지만 2017년 1월 3일로 대략 5년 전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보이죠? 역대 대통령의 이름들이 보이면서 그때 당시에 페드의 금리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FOMC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이 어떤 특정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신문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바뀌면서 경쟁력이 변하기 때문에 페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독립성은 보장을 받지만 집권당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페드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계 보시게 되면 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방기준금리의 방향은 집권당에 따라 일관되게 변했다. 민주당 출신일 경우에는 임기가 끝날 때쯤 백악관에 입성할 때보다 항상 높았다. 반대로 공화당 출신일 경우에는 백악관이 들어간 이후로는 연방기금리 떨어졌다.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는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항상 금리가 높았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20일이고요. 여기서 최소 4년을 더하게 되면 25년에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21년부터 4년 동안은 금리가 오를 확률이 더 높겠다. 그리고 비록 연준이 정책 자율권은 보장을 받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결국엔 페드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역시도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리고 브레이너드의 금리 인상이라는 말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4년 정도 지속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 분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파월과 브레이너드의 영향으로 시장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떡밥의 효과도, 그리고 브레이너드의 강력한 한방도 현재 시장을 소용돌이 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금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